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소기업 법령 중기법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 법령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승철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아직 이 교재가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그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그 PDF로 구워가지고 이제 올릴 텐데 강의하고 같이 올릴 겁니다. 에, 그거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좀 출력하셔가지고 좀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지금 현재 교재 마지막 작업,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설 쉬고 조금 있으면은 아마 교재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나눠드릴 테니까 그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 파일로 PDF 파일로 구워가지고 일단 이제 강의를 그 교재를 올릴 테니까 그거를 일단 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도 구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어디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중소기업 법령. 일단 우리가 1차 시험에서 가장 회계학하고 같이 더불어 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합격하시고 실무하실 때는 이 중기법이 중소기업 법령, 앞으로 제가 줄여 가지고 중기법이라고 하면은 그 중소기업 법령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실무하실 때는 이 중소기업 법령만큼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사 생활에 그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긴 한데, 공부할 때는 법 과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봐도 내용도 잘 모르겠고, 실무를 해야지만 와닿는 내용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 그래서 일단 내용도 약간 좀 어렵고요. 전문 자체도 너무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그래도 분량도 많아요. 분량도 많은데 그러한 문제점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회계학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 중소기업 법령, 이게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중소기업 법령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단일한 하나의 법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소기업 법령이란 토탈 10개 법령이라.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관련된 10개 법령을 총칭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법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기법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 10개 법령을 공부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 10개 법령이 어떻게 되냐? 그거 이제 간략하게 소개 좀 시켜드리면, 첫 번째가 쭉 들으세요. 일단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벤처, 벤처기업 육성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냥 중소기업 진흥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기술혁신촉진법.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사업전환 촉진법.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인력자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냥 소상공인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법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가 장애인 기업 활동에 대한 촉진법, 그냥 장애인법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토탈 10개 법령이었습니다. 말만 봐도 다 짜증나죠. 근데 이게 일단 작년까지죠. 작년 이제 2021년이 작년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일단 출제 범위가 일단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10개 법령. 근데 원래 2022년부터 일단 여러분들 원래 시험 보시죠. 4월달에 원래 시험부터 약간 출제 범위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출제 범위 일단 바뀌기 전에 일단 얘들이 토탈 10개 법령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2020년까지는 그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이 토탈 40문제 났죠. 근데 일단 작년부터 이제 25문제 체제로 일단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25문제가 났었었는데 각각 몇 문제가 나왔냐? 일단 중소기업 법령 있죠. 중소기업 기본법. 얘가 일단 작년에 3문제가 났고 일단 창업지원법 4문제. 얘도 4문제. 얘도 4문제 나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술혁신촉진법. 얘가 3문제 나왔고 전환법 2문제. 인력지원법 2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8, 90 요거는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25문제 나왔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근데 요 출제 일단 요 이제 문항수는 거의 이제 변동이 없을 겁니다. 거의 앞으로도 2022년, 2023년 앞으로도 거의 요 출제 문항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일단 얘들이 일단 이제 출제 문항수가 좀 많고 얘들이 좀 적죠. 그럼 가끔씩 오해하시는 것들이 일단 그럼 얘들은 출제 문항이 많기 때문에 얘들 위주로 공부하고 얘들 다 포기하면 되겠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얘들이 출제 비중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분량이 많고 얘들은 출제 비중이 작은 이유는 그만큼 분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출제 비중하고 일단 우리가 학습 분량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법이라든가 벤처법 이런 애들은 4문제씩 나오죠. 근데 얘들은 한 문제씩 나오는 이유가 얘들이 전문이 거의 4배라. 얘들의 4배이기 때문에 학습할 분량도 4배이기 때문에 4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들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얘들만 공부하고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해서 얘들만 공부하고 얘들은 제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법령을 다 공부를 하시되 해당 법령 내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공부하기 힘든 것들, 약간 좀 시험 문제 나오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일단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법령 내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게 오히려 득점의 관점이나 여러분들의 학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모든 내용을 다 학습할 수는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모든 법령은 다 공부를 하시되 법령 내에서 뭐다? 취사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일단 책에 집어넣긴 했지만 지키시라. 그런 것들은 지켜도 대세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대신 꼭 보시라. 그리고 제가 이제 줄쳐 드릴 겁니다. 줄쳐 드린 것들, 체크해 드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만 봐도, 물론 이제 중기법이 고득점 안 돼요. 고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80점, 90점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꽉 넘고 한 절반 정도 50에서 60 사이가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얘기 드리는 거 그런 것들만 위주로 봐도 충분히 정말 문제가 극악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충분히 그 정도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돼. 자, 근데 문제는 일단 이렇게 출제가 일단 됐었었는데 일단 원래부터는 또 이제 이게 일단 출제 범위가 약간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일단 요 10개 법령 중에서 요 2번 창업지원법 있죠. 얘하고 그 다음에 9번, 10번 여성법, 장애인법. 일단 얘는 일단 출제 범위에서 2022년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 요 3개 법령은 일단 제외가 되고 대신 기어 들어온 게 또 3개가 있지. 자, 기어 들어오는 3개가 뭐냐? 첫 번째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벤처 투자 촉진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소상공인 기본법. 오케이? 그래서 원래 2022년이죠. 2022년에는 일단 작년에 출제 범위였던 요 세 개가 일단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 대신 요 세 개 법령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게 토탈 어쨌든 세 개 빠지고 세 개 들어왔으니까 1개 법령입니다. 근데 얘들이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얘는 일단 네 문제 나왔죠. 얘는 분량이 많았어요. 근데 얘는 좀 잘 빠졌다 하더라도 여성법하고 장애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분량이 아주 작았어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근데 얘들이 빠지는 대신에 들어온 것들이 보시면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요거 1번하고 2번이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세 개 다 합한 게 그 2번하고 맞먹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1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김법법 요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문개수로는 똑같지만은 변경전, 변경후가 똑같지만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토탈 전체를 일단 100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20% 좀 더 많아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제 배점 구성도 약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요 세 개 법률 빠지면서 원래 얘들한테 배정됐던 토탈 6문제죠. 6문제 날라갔지. 근데 6문제 날라가긴 했는데 얘들을 토탈 일단 6문제를 배정하기에는 요 세 개 조문의 그 일단 학습 분량이 조문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세 개를 합한 것보다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똑같이 6문제가 배정이 될지 아니면 나머지 법령에서 약간 좀 문항수를 조정해가지고 얘들을 좀 늘리고 얘들을 좀 줄일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1차 시험을 실제로 치러봐야지만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약간은 뭐 이제 배점 구성에 따라진다 하더라도 뭐 한두 문제 정도 왔다 갔다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2021년에 출제 비중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일단 2022년 요 변경된 범위하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요거 출제 범위가 약간 좀 변경이 있었다라는 거 일단 얘기 드릴 거고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기법 일단 구체적으로 일단 진도를 나갈 텐데 중기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원은 좀 달라요. 회계학원은 약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과목의 특성 자체가 판액이 다르죠. 그걸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회계학은 우리 이제 완강 끝났어요. 강의 끝났고. 근데 우리가 1차 시험 경영지도사 과목들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회계학하고 지금 얘기 드리는 중기법입니다. 요 두 개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당락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요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해 과목이죠. 반면에 중기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암기 과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얘는 과목의 특성상 계산 문제 비중이 좀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주 생소한 새로운 룰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 풀어야 하는데 계산 문제는 다 필요 없고 일단 얘들은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이해를 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려면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많이 생소하고 어렵긴 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두 번, 세 번 푸시면은 얘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초반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세팅이 되면은 잘 까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회계학의 숫자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오히려 재밌다고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은 초반에 좀 힘들지 여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단계에 올라오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또 효자 노릇을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회계학이라고. 오케이? 그게 나중에 막판 갔을 때는 약간 좀 회계학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이신 분들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요 회계학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기법 있지. 이 중기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얘기 드린 것처럼 법령 과목이다 보니까 얘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얘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 물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
무조건 암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다 암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얘도 이 체계라든가 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베이스를 깔아주셔야지만 요 암기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회계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얘들은 이해의 비중이 일단 필요하긴 하지만 회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해의 비중은 엄청 낮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얘들은 승부를 볼 땐 어쨌든 막판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학습을 할 때도 힘들고요. 근데 게다가 또 분량도 많잖아. 암기 과목인데 분량이 많으면 거의 쥐약이죠. 그 얘기는 뭐라?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암기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다는 얘기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공부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막 내가 암기를 하겠다라고 시작해가지고 암기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까먹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법령 과목은 처음에는 이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이 법령의 취지라든가 제도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생소한 단어들 있지. 생소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눈에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암기하겠다고 일단 달려드는 것보다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린 거, 줄쳐드리는 거 그런 것들 숙지하시고요. 돌아가셔가지고 한 두 번, 세 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독하면서. 그렇게 정독하면서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단 암기는 안 됐지만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흐름이 이제 감이 잡히고 뼈대가 잡히면서 이 내용들이 그 조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약간 좀 눈에 익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까지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암기는 언제 하는 거다? 막판 한 달을 납득하는 다음에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해 위주로 해가지고 정독을 한 두 번, 세 번 해서 여러분들이 뼈대를 잡고 눈에 익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여러분들이 약간 세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기법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고 암기는 또 나중에 또 제가 어떻게 정리해 드릴 거냐면은 일단 요 전문들을 보시면 각각의 전문별로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약간 좀 유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사하긴 하지만 각각 법령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내가 구분해 가지고 암기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막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하라 하는 거 그냥 체크하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 읽어보시고 제가 아마 수업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돼가지고 요 법령별로 야 유사한 제도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관련된 규정들을 쫙 모아가지고 표로 아마 교재로는 거의 부록 비슷하게 해가지고 맨 끝에 집중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원래는 이 법령별로 중간중간에 다 제가 집어넣으려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진도를 나갈 때, 그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약간 좀 흐름도 끊기고, 그 책도 약간 좀 지저분해지고, 근데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고 했을 때 약간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사한 제도나 전문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약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는,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맨 끝으로 돌려가지고 제가 표로 일괄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그걸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판에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시면 되고요. 다만 얘기 드린 것처럼 얘들을 모든 내용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법령은 약간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틀을 좀 얘기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법령을 한 몇 개 정도 공부를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입문 과정에서도 얘기 드렸죠. 이 법령이 크게 학습 목적으로 본다면 크게 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법령별로. 자,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총칙과 용어의 정의 부분. 요거는 각각 법령별로 맨 처음에 튀어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 내용. 요 중소기업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뭐겠어요? 일단 요 중소기업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지원을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좀 키워보자.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법령이 중소기업 법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사업 내용인데 요 내용이 또 크게 일단 수업 목적으로 보면은 한 3개 정도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은 말 그대로 요 사업 내용, 순수 사업 내용 쉽게 얘기하면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한 절차, 즉 쉽게 얘기하면은 요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주체,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요 사업 내용들을 도대체 누가 시행을 하는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각 중앙행정기관이 진행하는 건지, 그런 주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한 기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사업 내용을 쭉 우리가 이제 법령을 또 보시다 보면은 각종 기관이나 단체, 특히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기관도 필요하고요. 단체도 일단 결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기관이나 단체나 위원회가 일단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단체가 나왔을 때 얘들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기 위한 요건이 뭔가, 각각 요건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을 일단 설치하기 위한 절차,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요 절차 규정에서 또 요 일반적인 뭐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날짜 관련 내용들, 그 다음에 나중에 요 기관이나 단체, 위원회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등록이 됐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취소가 될 때 그 이제 사유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사업 내용은 크게 한 3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보통 정문의 맨 끝에 나오죠. 보칙이라든가 벌칙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요 중급법 각 법령별로 내용을 크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요 크게 3가지 주제로 일단 나눠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3가지 내용 중에서 실무를 할 때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 사업 내용이죠. 그리고 요 사업 내용 중에서도 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들, 이게 원래는 이 중소기업 기본법의 가장 뼈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거의 전체 내용 중에서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학습하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은 제일 많지만 가장 시험 문제 났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가장 풀기 힘든 주제가 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문별로 뭐 적게는 4-5개, 많게는 하나의 주제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일단 지원 내용이 쭉 나열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지원이나 육성 내용들은 다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다 크게 보면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이제 쏙가내가지고 문제 지문에 딱 냈을 때 그 중에 약간 일부를 약간 틀어냈다 하더라도, 틀리긴 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맞는 문구인지 틀린 문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실무를 해보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가 정말 힘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중에 일부를 내가 틀리긴 했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지도 약간 공부할 때부터 감이 안 오는 그런 문구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까지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 중기법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무한대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다 포기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일단 방금 얘기 드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제낄 수는 없고, 그래도 일단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 나머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제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다 제끼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내용도 분량도 가장 많긴 하지만 요거는 뭐다? 세모.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린 것만 본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있죠.
총칙하고 용어의 정의. 이거는 무조건 다 100% 암기라. 100%까지는 아니고 거의 90% 이상은 다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의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들은 분량이 엄청 적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도 각 챕터별로 10개 챕터 있는 거 다 정리해도 A4 용지로 몇 장 안 나올 거라고요. 혹시 좀 작게 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틀리게 하는 포인트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 중에서 절차라든가 주체, 기간, 그 다음에 각종 기관, 단체, 위원회 관련된 내용들, 얘들도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분량은 제일 많긴 하지만 출제 비중 자체는 얘들보다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일단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제 암기할 게 좀 많아요. 숫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차나 주체도 솔직히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이거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몇 가지는 체크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바꿔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 그런 것들 다 체크해 놓고 난 다음에 얘기 드리는 것처럼 2번, 3번 정독하는 거라고. 2번, 3번 정독하고 난 다음에 막판에 몰아서마다 쫙 바닥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중기법을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10개 챕터 다 똑같아. 10개 챕터 일단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방금 얘기 드렸던 요 필패진 3개, 요 3개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 보칙과 벌칙 중에서도 요 중에는 뭐 이제 내용들이 약간 자잘하고 기타 내용이 많아가지고 버릴 것도 많긴 하지만 요 중에서 또 일부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체크하라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리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위주로 여러분들이 출제 범위를 잡아가지고 일단 학습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은 맞추는 게 그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쉽게 나오면은 물론 8, 90까지는 힘들긴 하지만 7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단 제가 범위를 잡고 일단 강의를 드리겠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OT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1장 중소기업 기본법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 매년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25문제가 아니라 40문제 체제에서는 2021년부터 경영지도사 1차 심의 25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40문제 나왔었는데 40문제 체제에서는 이게 한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25문제로 일단 출제 그 문항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3문제긴 한데, 이것도 분량이 얘들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의외로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긴 한데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약간 좀 정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3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70에서 80%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됐고요. 자, 일단 프린트 일단 다 뽑으셨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네, 최대한 빨리 낼게. 한 달만 기다려줘.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났는데 솔직히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좀 출판이 늦어지자면은 이 법령 최근 범위 개정된 거 있죠. 이걸 제가 늦게 봤어. 늦게 봐가지고 작년 말쯤에 봐가지고 이 범위 개정된 거 이거 다시 집어넣어서 새로 쓴다고, 새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집어넣는다고, 그거 막판 작업 때문에 약간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책에 나오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법령 어떤 책을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의 책은 없을 정도로 제가 잘 만들 테니까, 그거는 이제 퀄리티는 제가 보장을 할 테니까 약간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책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 프린트 PDF로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셔 가지고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장 중소기업 보험법 기본법. 자, 표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이 토탈 10개 챕터로 10개 절로 나누어져 있죠. 그 표지를 보시면 제1절 일반사항부터 출발해 시작해 가지고 제10절 기타의 시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및 예상 문제가 맨 끝에 이 챕터별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최근 3개년, 5개년 제가 기출 문제를 물론 개정된 거 일단 제가 다 감안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기출 문제 위주로 집어넣었어요. 기출 문제 위주로 하면 5개년치 보시면 3개년치에서 5개년치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린 거 진짜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5, 60점은 충분히 맞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내용은 엄청 어렵지만 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꼽아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시지? 어쩔 수 없어. 시험은 우리가 솔직히 중기법 공부 제대로 하려면 이거 보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실무할 때는 규정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사업 내용이 있다. 이런 육성 지원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다? 이런 것들 공부했으면 우리가 50점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우리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정도만 보고 나머지 주제에 집중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토탈 10개 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사항이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총칙, 용어의 정의 요거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 다 얘기 드릴 거라. 그런 것들 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출제 암기를 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요 세 개 절은 묶어 놓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2절, 3절, 4절이 하나의 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뭐냐면은 2절, 3절, 4절 일단 묶어 넣어서 일단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걔들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 이거. 어떤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건가? 어떤 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걸로 볼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왜냐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일단 우리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법령, 10개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범위, 바운더리를 중소기업의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뭐라? 요 1번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교재로는 2절, 3절, 4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요것도 3개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주제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세부 주제별로 쪼개놓긴 했지만 5절, 6절, 7절도 묶어 놓으세요. 묶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5절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실태조사, 요 3개의 절은 내용이 약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이 나머지 기타 주제긴 한데 그 중에 또 시험 문제 9절은 별표 좀 치세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의외로 시험 문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나와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이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얘기 들어봤자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일단 먼저 1절 일반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칙, 용어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재로는 8페이지. 자, 제1절 일반상 1번 중소기업 기본법의 목적. 목적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만한 문구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문구들을 제가 전부 다 색깔로 쳐놨지. 지금 이제 프린트, 이제 교정본 형태다 보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실제 교재가 나오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빨간색이 더 이쁘지 않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판에 암기할 때도 제가 그 문단별로 그 문구에다가 제가 핵심 포인트 되는 문구들을 제가 이제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 표시 안 된 책이 대부분의 책이라.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중소기업 기본법 법령을 보시면 도대체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안 그래도 무미건조한 이 문구인데 그런 것들 표시도 한 개도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빡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기본법을 또 많이 힘들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분들의 그 문제점을 제가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의 관점에서 일단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구들, 그 다음에 주제들을 제가 다 이제 색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이 잘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소기업 기본법의 목적. 이건 상식.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죠.
설마 이런 것들 틀리게 내겠어? 이런 것도 솔직히 틀리게 내면은 답도 없지.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틀리게 내면은 솔직히 잘 못 맞춘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틀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의 책무. 자, 양걸 1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무엇인가? 의무는 무엇인가? 요거는 몇 가지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요거를 좀 신경 쓰고 보지 않으면 말 문제로 약간 좀 틀리게 냈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뭐냐면은 동그라미 1번. 자, 줄치라는 것만 치세요. 파란색 글씨 돼 있긴 하지만 제가 다시 줄치라고 할게. 자, 정부는만 줄 쫙 치세요. 정부의 책무는 뭐냐? 그거예요. 자, 읽어볼게.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그건 줄치지 마. 정부는 그것만 줄 쫙 치고, 자, 주체는 정부라. 동그라미 2번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 수준 그리고 성장성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자, 뒷부분 줄게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라? 이게 정부의 책무라는 얘기라. 일이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거시적인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실시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냐. 당연한 얘기죠.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별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출처라는 것만 치세요. 지방자치단체는까지만 주세요. 지방자치단체는까지만 주시고, 제 1항, 동그라미 1번 얘기한 거라. 동그라미 1번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 이 중소기업 시책은 누가 세팅하는 거다? 정부가 세팅하는 거예요. 자, 제1항, 제1. 동그라미 1번에 따른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자,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 그것만 들적으세요. 관할 지역, 관할 지방. 내가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는 지방, 지역 있지. 자, 지역의 특성을 고려. 그것까지만 쫙 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 자,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된다. 그것만 쫙 치세요.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된다. 이건 누구의 책무라? 이거는 정부의 책무가 아니라 크게 보면 정부의 책무가 맞겠지. 근데 여기서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해당 지역 내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씌워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이제 이게 명백하게 틀렸다는 걸 아시겠지. 근데 이게 한 5가지 지문 중에 딱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게 틀린 문구란 걸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말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유치하지. 유치한데 70% 이상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일이지. 그래서 이런 주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줄쳐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이죠. 자, 이런 것들은 한두 번만 더 읽어보시면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틀리지 않을 거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거 줄짝 쓰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줄치시고 그 다음에 상호간의 협력 그것도 줄짝 치시고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 시책의 연계 줄짝 쓰세요. 중소기업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동그라미 3번이 지문이 나오면은 이건 누구의 책무가 되는 거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둘 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전부 다 주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거를 살짝 바꿔 끼는 방식으로 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어렵지 않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양걸로 2번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자,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돼. 이거 가지고 말장난칠 게 많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중소기업자의 의무는 뭐냐?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쟁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당연히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조심하실게. 양괄 1번
정부, 지방자치단체 책무 요 가지고 말장난쳤을 때 조심하셔야 되겠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용어의 정의. 이 단글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죠. 용어의 정의. 자, 1번 창업일. 자,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업일은 뭘 얘기하는 건가? 언제의 날짜를 얘기하는 건가? 자, 동그라미 1번이 법인이고 동그라미 2번이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줄 쫙 세요. 법인 설립 등기일.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말장난 칠 수 있는 문구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법인 설립일 쓰시고 X표 하고, 그 다음에 설립 개시일, 사업 개시일 쓰시고 X표.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일을 언제로 본다? 그쵸? 법인 설립 등기를 창업일로 본다. 이거 설립이라든가 사업 개시를 말 나오면 뭐다? 틀린 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또 생각 안 하고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 살짝 바꿔서 튀어나오면은 이게 이게 맞나? 틀렸나? 헷갈린다고요. 진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옆에다 제가 써놓으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말장난 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고란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즉 법인이 아닌 사업자 이하 동일하다. 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뭘 얘기하는 거라? 개인 사업자를 얘기한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창업일을 언제로 볼 거냐? 파란색 글씨 있죠? 줄짝 세요.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쉽게 뭐라?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고 개인은 뭐라? 사업자 등록일을 뭐다? 창업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옆에다가 또 써놓으세요. 그 옆에도 요거 사업계획일 써놓으시고 X표. 아무 생각 없으면 사업자 등록일이라고 일단 공부를 했지만 사업계획일로 살짝 바꿨을 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장난 엄청 많이 친다고요. 실제로 기출도 됐고. 그래서 사업계획일 써놓으시고 X표. 그 다음 옆에다가 사업자 등록 신청에 써놓으시고 X표. 다 비슷한 말 같지? 틀린 문구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걔는 사업자 등록일. 오케이? 암기하셔야 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합병일 또는 분할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때 합병일 또는 분할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똑같아요. 창업이라고. 자, 동그라미 1번 법인이고 동그라미 2번이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동그라미 1번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합병일 분할일을 언제로 보냐? 자, 읽어볼게요.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자, 줄 칠게요. 설립등기일 줄 쫙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만 줄 쫙 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어떨 때 설립등기일로 보는 거고 어떨 때 변경등기일로 보는 거냐? 자, 거기서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돼 있죠. 그때 합병은 밑에 하나 써놨어요. 신설합병. 그 다음에 분할 있지. 그 분할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분할 신설회사. 그러니까 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일을 언제로 본다? 설립등기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언제로 본다? 얘를 분할일을 분할 등기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경등기. 설립등기 똑같이 설립등기일로 보시면 되겠다. 예, 분할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신설합병이 뭔지는 알죠? 신설합병이란 건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합병이니까 합치는 거라. 합병을 했는데 문제는 합치고 난 다음에 C라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됐을 때 이거를 신설합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C라는 법인의 합병일은 언제냐? 이 C라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할신설법인. 분할신설법인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있었었는데 이 회사에 A라는 사업부도 있었고 B라는 사업부도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B라는 사업부를 따로 떼가지고 B라는 법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A 말고 A는 분할정수법인이고 얘가 B가 분할신설법인이 되는 거라. 이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 분할일은 언제로 본다? 그치, 이 새롭고 B라는 기업이 새롭게 설립이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B-라고 쓸까? B-라는 기업이 새롭게 설립이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B-라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다? 설립등기일이 분할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자, 반면에 맨 끝에 변경등기일 있죠.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변경등기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걔는 신설합병이 아니라 합병이라 하더라도 흡수합병. 합병이 흡수합병의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분할 신설법인이 아니고 분할 전속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한다? 흡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합병일을 변경등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 종속법인 같은 경우에도 분할일을 변경등기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흡수합병이 뭔지 알죠? 여기 아까 신설합병이었으면 흡수합병은 A하고 B가 합병을 했어요. A와 B가 합병을 했는데 합병 후에는 A라는 기업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흡수합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A 기업 입장에서 합병일을 언제로 보냐? 이때는 새롭게 회사가 설립된 건 아니잖아.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합병이 변경등기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설립등기일이 아니라 변경등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는데 아까 전에 분할 신설법인 입장에서는 분할일을 뭐다? 이건 B 입장에서는 회사가 새롭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분할일로 보는 반면에 분할 전속법인 있죠. 분할 전속법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새롭게 설립된 게 아니잖아. 회사가 새롭게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B라는 사업부를 따로 떼내가지고 날려버렸다. 그렇게 변경등기 할거 아니겠어. 그렇게 변경등기한 날짜를 뭐로 보겠다? 분할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신설합병이나 흡수합병이냐에 따라서 합병일이 다른 거고 분할 신설법인 입장이냐 아니면 분할 전속법인 입장에 따라서 뭐다? 요거 분할일도 다르다는 거. 요거는 좀 말 문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이 동그라미 2번은 뭘 얘기한 거라? 개인 사업자 얘기한 거라. 개인 사업자는 위에 1번 창업이라고 똑같아요. 결론 뭐라? 사업자 등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동사업장에 대한 줄칙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여기 이제 합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줄칙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은 창업일이든 합병일이든 분할이든 전부 다 뭐다? 사업자 등록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법인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보면 이게 용어의 정의라.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교수님이 틀리게 낼 포인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식 등. 요거는 10분만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 주기 있습니다.